이번 영상에서는 컨설팅 수수료 적정 비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의 적정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계 평균적인 수수료는 대략 승인된 자금의 5% 정도입니다. 이는 대부분 전문 컨설턴트들이 책정하는 가격대이며 컨설팅 협회에서도 합의된 최저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컨설팅 행위를 동반하거나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 이하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하기가 어려워 서비스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5%가 적정 수수료로 여겨지는 걸까요? 이는 컨설턴트들의 전문성과 투입되는 시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얻게 되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은 단순히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정책자금 제도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금을 찾아내며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는 이유는 결국 내가 혼자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에는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한 자영업자가 아래 2가지 상품 중 하나를 신청하려고 고민 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매출이 매년 10% 성장을 하며 신청 조건이 되는 자금이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자, 이 2가지 중 뭐를 먼저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5초 동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들 고민 다 해보셨나요?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조건이 까다롭죠? 누구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더 경쟁이 치열할까요? 더 많은 대표님들이 신청이 가능한 투자의 상품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적고 경쟁이 없는 매출 10% 성장 자금이 더 유리하게 자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건이 되면 좋지만 올해 매출 성장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 사례로 얼마 전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님을 만나 컨설팅을 도와드렸는데요. 매출이 해마다 성장하고 있었지만 10%라는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2025년도 12월에는 납품하시기로 한 거 한 달만 미뤄서 계약서를 쓰시고 2026년 초에 대금을 지급받으시죠. 그리고 부가세를 2026년도로 끊으시면 올해 매출이 내년으로 이월되니까 내년 매출이 더 성장한 것처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자료를 다듬고 자금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수수료 4%를 진행하는 경우 사실 장시간 대표님의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며 이만큼 회계 자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서류 대행 업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대표님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대행하고 아까운 비용만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컨설팅이라는 분야는 변호사나 의사, 세무사, 회계사처럼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컨설턴트에 따라 실력 편차도 크게 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자금 조달의 결과값 차이도 엄청 크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무조건 싸게 진행하려고 했다가 시간과 돈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을 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컨설팅의 범위입니다. 단순히 서류 작성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 조달의 이유, 사후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적정 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컨설팅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컨설턴트는 정책자금 서류 작성만을 도와주고 끝내는 반면 다른 컨설턴트는 자금 조달 이후에 자금 활용계획 수립, 재무관리 조언 등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후속 서비스의 여부도 정말 중요한데요. 과거 저희가 미팅을 도와드렸던 사업주 분께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이전에 다른 컨설턴트와 업무를 진행했던 분이셨는데요. 그분을 통해 경영이 어려워지는 대표님들이 받는 자금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회계 자료로 통해 입증을 해야 했는데요. 이걸 받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세팅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덕에 그 자금은 승인받을 수 있었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안 좋게 만들어둔 탓에 이후 신청한 대출이 전부 부결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자금을 받아내려는 근시안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힘들어진 것이죠. 결국 자금을 조달하려는 이유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잘 성장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저가의 업체를 찾기보다는 이 컨설턴트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파악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유용한 돈 되는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